네, 이번 시간에는 표 테이블 추가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표를 추가하고 삭제하는 방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데이터를 나타낼 때 그러한 데이터를 이렇게 테이블, 표를 만들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데이터를 가독성 있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매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자, 표를 추가하겠다라고 하면 도구 막대에 있는 표 메뉴를 클릭을 해서 표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표 스타일이 보여지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작업하고자 하는 표의 스타일을 클릭을 해서 표 삽입을 진행할 수 있고, 만약 표를 추가한 다음에 표에 대해 삭제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표를 삽입하게 되면 왼쪽 상단에 이렇게 동그라미 버튼이 있거든요. 이 동그라미 버튼을 누른 다음에 딜리트 키 누르면 표를 삭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우리 한번 화면 이동해 볼게요. 여러분들께서는 3강 교환에 있는 표 만들기 예제 파일 먼저 실행해 주시면 되겠고, 이 상태에서 우리 표 메뉴 클릭을 해 보도록 할게요. 선택을 해주시고 우리 표 삽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표가 만들어졌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표에 대한 스타일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이제 다양한 형태의 표 스타일이 있죠. 클릭할 때마다 바로 표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이 바뀌어지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표에 대해서 삭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표를 이 동그라미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키보드의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표 삽입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자, 표를 클릭한 다음에 쭉 끌어가지고 삽입하고자 하는 표를 쭉 끌어서 삽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으로 표 삽입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표 삽입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설정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어떠한 편집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진행돼야 되는 게 편집하고자 하는 항목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표라든가 셀이라든가 행이라든가 열 이런 것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선택 작업을 먼저 진행해야 되는데, 표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이 모서리에 있는 이 동그라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표를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자, 특정한 셀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선택하고자 하는 셀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 자, 만약에 인접해 있는 여러 개의 셀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하나의 셀을 선택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흰색 점,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인접해 있는 셀을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떨어져 있는 셀들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키보드의 커맨드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게 되면 떨어져 있는 이제 비연속적인 셀들을 선택할 수 있고요. 자, 만약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편집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중 클릭을 해서 작업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바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화면 이동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일단 먼저 할 거는 표를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자, 셀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흰 색깔 조절점이 있죠. 얘를 당겨 가지고 인접해 있는 여러 개의 셀들을 동시에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자, 만약에 떨어져 있는 셀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셀 하나를 클릭해 주시고 키보드의 커맨드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셀들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셀 하나만 선택할 때는 이렇게 하나만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떨어져 있는 거 선택할 때는 커맨드 클릭, 연속적인 셀 선택할 때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표 자체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기 있는 동그라미 버튼을 선택하게 되면 표 자체만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죠. 자, 그럼 이번에는 행과 열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텐데, 자, 그 전에 행과 열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보게 되면 일단은 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1, 2, 3 이렇게 숫자로 쓰여져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것을 행이라고 말하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하나의 행이 되는 거고요. 이 행을 다른 말로 레코드라고도 말을 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좀 기억해 두시고, 우리 예전에 이제 초등학교 노트를 보게 되면 몇 칸 노트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행이라고 하는 것은 줄에 해당하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로의 개념이 이렇게 A열, B열, C열 이 열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다른 말로 칸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함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열과 행을 선택하는 방법을 함께 배워볼 건데, 일단은 만약에 하나의 행 또는 하나의 열만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선택하고자 하는 이제 행에 대한 숫자 또는 열에 해당하는 문자를 클릭을 해서 하나에 해당하는 열, 행을 선택을 먼저 진행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인접해 있는 여러 행이나 열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선택하고자 하는 숫자 문자를 클릭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흰색 점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떨어져 있는 행열을 여러 개 선택하겠다라고 하시면 커맨드 클릭해서 떨어져 있는 여러 개의 셀들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바로 한번 넘버스에서 작업 진행해 볼게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제가 B열에 해당하는 특정한 열만 선택하겠다. 그러면 해당하는 열을 클릭하면 특정한 열 하나만 선택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3행만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3행만 이렇게 클릭해 주시게 되면 3행만 이렇게 선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연속적인 범위를 선택하겠다, 이어지는 범위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3행을 클릭한 상태에서 쭉 여러분들이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3행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흰색 조절점이 보여지게 됩니다. 선택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행을 선택할 수 있고요. 열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흰색 조절점을 클릭해서 여러 개의 열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만약에 여러 개의 행과 열을 동시에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선택하고자 하는 열을 일단 먼저 클릭해 주시고요.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키보드의 커맨드 키 누른 상태에서 떨어져 있는 열을 선택할 수 있고요. 행도 마찬가지예요. 선택한 다음에 키보드의 커맨드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 가지고 떨어져 있는 행들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에 대한 개념과 행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꼭 머릿속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요, 행과 열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방법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머리글, 행, 머리글 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단 열이라고 하는 건 이제 칸의 개념이라고 말했죠. 이제 얘네들이 이제 열이 되는 거고요. 이 열 중에서 첫 번째 오는 제목에 해당하는 열이 머리글 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줄을 행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줄에 오는 제목을 머리글 행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본문행이라고 말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열과 행을 추가하겠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모서리에 보면 행의 모서리에는 이렇게 생긴 버튼이 있고요. 열의 모서리는 이렇게 생긴 버튼이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행이나 열을 삽입, 제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클릭을 해가지고 우리 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열에 보시면 세로 모양의 막대가 있어요. 얘를 딸깍하고 클릭을 하면 새로운 데이터, 새로운 열을 추가할 수 있고요. 행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가로로 눕힌 두 줄의 모양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줄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약간 V,
L자 모양의 모양이 있는데요.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줄이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드래그해서 늘린다거나 드래그해서 줄인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클릭을 해서 하나하나씩 할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메뉴를 사용해서 조금 더 편하게 데이터를 추가하는 작업도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머리글 행과 열을 추가하거나 제거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표를 선택을 하게 되면 표 탭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여지게 돼요. 여기서 보면 머릿말 및 꼬릿말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머릿말 열, 머릿말 행, 그리고 꼬릿말 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추가 작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카운트를 0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제거, 없어지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1부터 1 이상으로 하게 되면 해당하는 머릿말, 꼬릿말을 여러분들이 추가를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넘버스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해당하는 표 항목을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 포맷에 표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러면 머릿말 및 꼬릿말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현재는 이제 행, 머릿말, 행이 지금 삽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얘를 만약에 두 개로 하면 머릿말 행이 두 개가 되어진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표 스타일 적용할 때도 머릿말 행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단에 두 줄이 머릿말로 설정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다시 0으로 하게 되면 이제 머릿말 행이 사라지는 거고요. 자, 머릿말 열을 설정하겠다. 그러면 클릭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머릿말 열, A열이 이제 머릿말로 설정이 된 거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개수를 최대 5개까지 설정을 할 수 있고 다시 이렇게 0 없앨 수도 있고요. 자, 꼬릿말행, 여기 하단에 있는 이 부분을 꼬릿말행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꼬릿말행도 1개 생성을 한다거나 또는 뭐 최대 5개까지 선택을 해서 이 하단에 있는 부분을 꼬릿말 영역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머릿말과 꼬릿말에 해당하는 열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방법 머릿속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행과 열을 가리거나 보는 방법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리고자 하는 행과 열을 먼저 선택을 진행을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행 가리기, 열 가리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특정한 행이나 열을 가리기 작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럼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 2, 3, 다음에 7, 8, 9, 10, 다시 말해 4, 5, 6 이게 숨기기가 됐죠. 그렇게 되면 숨기기 된 부분이 이렇게 진한 회색 막대로 보여진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리기라는 기능은요, 삭제의 개념은 아니에요. 삭제 개념은 아니고 말 그대로 필요에 의해서 데이터를 보이지 않게 해야 될 경우 가리기를 할 수 있고 다시 언제든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가리기 한 걸 취소해서 보여지도록 설정을 진행하는 것도 돼요. 자, 넘버스 프로그램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일단 가장 먼저 할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제가 5행, 6행에 대해 가리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선택을 진행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선택하는 가리기가 있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한 행이 가려졌고 그렇기 때문에 4 다음에 바로 7로 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사이에 회색깔 막대로 이렇게 가리기 작업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가리기를 취소하겠다라고 하면은요, 다시 한번 여기 사이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가리기 해제라는 메뉴가 있어요. 클릭을 하게 되면 다시 가리기가 풀려진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열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C열부터 E열까지 이 해당하는 3개의 열에 대해서 가리기 작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면 3개의 열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선택한 열 가리기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이 가리기가 되어지고 다시 한번 드래그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가리기 해제 하게 되면 원래대로 다시 가리기가 나타나진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리기 또는 가리기에 대한 해제 작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본 것이고요.
이번에는 행과 열을 이동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A열에 있던 데이터를 C열로 이동한다거나 또는 3행에 있던 데이터를 1행으로 이동한다거나 이렇게 행과 열에 대한 순서를 재정렬해야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동하고자 하는 행열 먼저 선택을 진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 열, 이동 작업을 진행해서 바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화면을 이동해 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3행에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넘버스 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C열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A열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선택을 해가지고 쭉 끌어서 당기게 되면 A열로 이동이 되고요. 다시 한번 쭉 끌어서 당겨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행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키노트라고 하는 데이터를 3행에다가 입력을 했어요. 이 상태에서 3행의 데이터를 쭉 끌어서 이렇게 1행으로 당길 수 있고 다시 이렇게 당겨서 원하는 대로 위치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어떠한 형태나 포맷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여기 1행에 대해서는 뭐로 했습니까? 머릿말행으로 지정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키노트라고 하는 데이터가 머릿말행으로 갔을 때는 얘가 이제 머리끌 행이 됐기 때문에 배경이 뭐가 된 거예요? 표 스타일에 있는 하늘색으로 채우기가 된 건데 얘를 다시 이제 다른 쪽으로 당기게 되면 다른 부분이 다시 바뀌어지면서 포맷에 대한 부분이 함께 변경될 수 있다. 참고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재정렬하는 거는 마우스 드래그를 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한 방법으로 설정을 바꿀 수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행과 열을 치환하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행에 있던 데이터를 열로 바꾸고 열에 있던 데이터를 행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표를 뒤집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표를 선택한 다음에 표 메뉴에서 행 및 열 치환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넘버스 화면으로 이동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우리 상단 메뉴를 보게 되면 표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선택을 해주시면요. 자, 여기서 하단에 보시면 행과 열 치환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얘를 내각하고 눌러주게 되면 행과 열이 치환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열이 7개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로 바뀌어졌어요? 행으로 바뀌어졌고 그 다음 다시 13개의 행이 이렇게 열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데이터도 지금 같이 치환이 되어졌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다시 원래대로 하겠다 그러면 다시 우리 표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행열 치환 선택을 하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요. 수동으로 행 또는 열에 해당하는 크기를 변경하는 방법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 또는 열에 대한 크기를 변경하고자 한다라고 하시면 자, 여러분들께서 행 또는 열에 해당하는 조절점 메뉴로 이동을 하게 되면 양쪽 화살표가 보여져요. 양방향 화살표. 이 양방향 화살표를 드래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한 개에 해당하는 열, 행에 해당하는 크기만 조절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여러 개의 행, 여러 개의 열에 대해 크기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C열에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해 크기를 조절하고 싶습니다.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 경계선에 갖다 대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이 바뀌어지게 돼요. 이 상태에서 제가 경계선을 드래그 하게 되면 C열을 넓힌다거나 또는 다시 좁힌다거나 할 수 있고요. 행도 마찬가지예요. 클릭을 해서 늘릴 수 있고 줄일 수 있고 자, 또는 여러 개 행을 동시에 선택을 해서 동시에 행을 늘린다거나 줄인다거나 이렇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또는
전체적인 행이나 열에 대한 크기를 조정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제 표 선택 단추를 눌러가지고 특정한 이제 항목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 설정했던 부분은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대적으로 크기를 늘린다, 줄인다 이런 개념이고 아무래도 내가 정확한 수치값을 보면서 설정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행 또는 열에 대한 크기를 변경하겠다라고 하시면 포맷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표 탭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서 높이와 너비 값을 지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1포인트가 0.351mm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얘가 36포인트니까 그것에 치환돼서 여러분이 값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어찌되었든 여러분들이 변경하고자 하는 행열 클릭을 해주시고 표 탭에서 행과 열에 대한 크기를 사용자 지정으로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표 선택 먼저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 상단에 있는 표 탭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하단으로 좀 내려가 보면 자, 이렇게 행 및 열 크기라고 되어져 있죠. 제가 예를 들어서 높이를 한꺼번에 뭐 10으로 바꾸겠다. 10 입력하고 리턴 버튼 눌러주게 되면 표 전체적으로 행에 대한 높이가 10으로 되어졌고요. 자, 특정한 행만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특정한 행에 대해서 높이를 이렇게 15 이런 식으로 특정한 행에 대한 설정만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여러분들이 너비 부분을 선택을 해서도 원하는 대로 너비에 대한 설정도 함께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요. 내용에 맞게 행이나 열에 대한 크기를 변경해 볼 건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해당하는 부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내용에 맞게 높이 조절, 내용에 맞게 크기 조절이 있어요. 걔를 선택을 한다거나 또는 이 화살표 버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내용에 맞게 사이즈를 리사이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2열의 넘버스라고 하는 글자가 있죠? 그럼 이 세 글자에 맞춰져서 너비 값을 조절하겠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이제 경계선을 더블 클릭 하면 이제 데이터의 크기에 맞게 조절이 되게 되고요. 또는 해당하는 부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내용에 맞게 너비 조절이 있어요. 얘를 눌러주게 되면 내용에 맞게 표에 대한 너비가 함께 조절이 되게 됩니다. 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하는 행을 선택을 해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가 온전히 보여질 수 있게끔 설정이 되게 되고요.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내용에 맞게 높이 조절 얘를 눌러서도 높이가 내용에 맞춰져서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걸 두 줄을 한번 입력을 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두 줄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했더니 이 파행에 대해서 내용에 맞게 크기 조절을 했기 때문에 함께 그만큼 높이도 조절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서 넘버스 키노트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에 맞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만약에 동일한 크기로 행 또는 열에 대한 크기를 지정을 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표 메뉴에 보시면 같은 넓이로 행 조정, 같은 넓이로 열 조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바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C열, D열 이렇게 있는데 제가 C열을 되게 좁혀 볼게요. 그리고 E열을 되게 넓혀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굉장히 열에 대한 크기가 뒤죽박죽이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상단에 있는 표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 같은 너비로 열 조정이 있죠. 얘를 선택하면 이제 열에 대한 너비가 일정하게 통일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행도 지금 크기가 일정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클릭을 해서 제가 다시 한번 표 들어가 가지고 같은 높이로 행 조절 선택을 하게 되면 행에 대한 크기가 같게 설정이 바뀌어진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통일성 있게 아무래도 작업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이제 너비나 높이가 이게 막 들쭉날쭉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방금 전에 보셨던 표 메뉴에 들어가서 너비나 높이를 일정하게끔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이번 시간 표 생성하기 내용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